자,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자, 개인적인 위생 잘 지키고 계신지요? 자, 개인적으로 누누이 얘기하지만, 네, 손 씻기. 그리고, 이 손 씻기만 잘해도, 네, 아주 훌륭한 자기 위생을 뭐 70% 정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빛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기 건강은 또 자기가 챙기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이 좀 단절되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이런 분야는 자기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과거 얘기를 하자면 뭐 잘 아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떤 원하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뭐 필체라든지 그걸 통해서 컴퓨터에 접목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인도 명상 여행도 떠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뭐 각종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제 뭐 정신적인 치유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쓸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바, 예,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시험용 구매 저장 관리 이제 뭐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또 익히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몸으로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강의하는 거 핵심만 집어줄 테니까 이래서 이렇구나. 이걸 언제 느낀다?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이런 파트 분야에 공부를 할 때, 교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생각했구나, 말씀하셨구나, 이런 걸 느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발전하는 거고, 뭐, 사회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자, 아무튼, 식자재 관리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전부 다 뭐 때문에 기업이 살아가는 이유 자체는 뭐다? 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 중에 두 가지는 외부적인 요인이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평생 동안 핵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만 잘 생각하고 자, 중심은 이건데 두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네,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진리 같은 경우 골든 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이런 게 골든 룰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사람마다 원하는 게 틀리잖아요. 자, 같은 음식이라도 같은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경우도 내가 추구하는 맛이 있고 고객이 추구하는 맛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이 추구하는 맛을 줘야 된다. 뭐 아주 우스갯소리로 자, 누구 사자랑 누구 소, 사자하고 소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자는 소한테 사랑하는 만큼 뭘 갖다 줘요? 자기가 잡은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고기를 내 갖다 줘요. 그러면 소는 어떻게 돼요? 소는 고기를 못 먹잖아요. 네, 말라 죽어요. 그런데 소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뜯어서 사자한테 갖다 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의 관계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둘 다 굶어 죽겠죠, 그죠?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 자기가 만약에 커피숍을 한다. 아니면 예를 들자면은 하나만 할게요. 뭐 일식이든 뭐든 양식이든 다 똑같은데.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 입맛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짠맛이든 싱겁게 먹는 것이든 그걸 가지고 내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갖다 주면 고객은 물론 일부는 좋아해요. 근데 일부는 또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커피의 맛을 맞춰서 갖다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죠? 자, 물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메뉴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식당 같은데, 이제 운영을 하면서 밥 나오는 걸 한번 탁 살펴보면 희한해요. 굉장히 많은 집을 가봤는데, 자, 물론 이제 뭐 도시나 아니면 환경적 위치에 따라서 밥량이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은 자 희한해요. 어떻게 한다? 자 밥이 나오는데 주인이 밥을 좋아하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 같은 경우 진짜 밥량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밥량이 많아.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인이 자기가 밥을 깨작깨작 조금 먹는 사람, 조금 먹는 사람, 자, 그런 집은 밥그릇에 밥이 진짜 적어요. 야, 자, 희한하죠. 자기 마음 따라간다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의 밥을 먼저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정답은 뭘까요? 네,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거 고객이 원하는 그러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이 미래에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한다? 밥을 두 종류를 해놔요. 밥량이 어느 정도 충분한가? 조금 많겠죠, 그죠? 그런 밥들 준비를 절반 해놔요. 그 다음에 밥을 적게 먹는 사람, 요즘 같은 경우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또 반 공기 정도 적게 담은 거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놔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원하는 바에 식사를 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도 크게 나누면 커피는 신맛, 쓴맛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도 어떻게 한다? 자 이러한 것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 산지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틀리고 또 볶는 정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자 커피의 선맛이 많이 나는 쪽의 커피 원두와 추출 방법을 가지고 준비를 해놔놓고 한쪽은 신맛이 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놔놓고 뭐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신맛 선맛 같이 나는 걸 하는데 뭐 그거까지는 놔두더라도 이 두 종류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맛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없겠죠, 그죠? 자, 잠시 옆으로 샜는데. 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 이번에는, 자, 구매 관리인데, 일단 뭐, 왜 해야 되는지, 식재료에 대한 관리라든지,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식자재 관리를 운영할 때, 아까 얘기했던, 자, 이익을 내는 방법, 외부적인 요인 두 가지는 뭐냐면은, 자, 매출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매출을 올리는 방법. 자, 그러면 그 매출을 올리는 방법도 이 두 가지 있는데, 어떤 거? 많이 판매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비싸게 받는 방법. 자, 크게 두 가지. 많이 팔아야, 네,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비싸게. 하나를 팔더라도 뭐,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 뭐, 삼계탕 하나에 뭐, 한 10만원씩. 뭘 집어넣어서 네, 산삼을 집어넣어서 아니면 뭐 삼계탕 평균 12,000원 하는데 우리는 10,000원짜리로 하겠다. 대신에 많이 팔겠다. 자, 다른 데하고 차별화 둔 거죠. 아니면 우리는 9,000원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아서 매출을 올리겠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각종 인건비나 기타 비용들이 증가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익을 내는데 외부적으로 두 가지 방법. 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그게 뭐냐면은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성과, 효율성. 그래서 어떻게, 자, 옛날에 이제 뭐 고기를 구울 때 사람이 굽는다든지 이런 걸 어떻게, 물론 투자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기계가 볶을 수 있도록, 기계가 구울 수 있도록. 자, 철판 있으면 앞뒤 뒤 기계가 눌러서 굽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닭집 같은 경우도 각종 뭐가 있나요? 닭에, 묻혀놓은 양념이 있다면 그걸 어디에다 나누면, 자, 바스켓에 나누면 누가 와서 로봇팔이 와서 가져가서 집어 엮는다는 거, 튀긴다는 거, 그리고 끈지낸다는 거. 자, 인간이 넣을 때는 그거 가져가가지고 그냥 척 넣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로봇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세이킹을 해줘야 감자 같은 거는 엉겨붙지 않아요. 1분이 지났을 때. 자, 그런 관리를 로봇이 중간중간에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완성되었을 때 로봇팔이 들어서 기름을 빼고 붓는 그러한 형태.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손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고객님 안녕하세요 뭘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주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전부 다 키오스크 형태로 뭐 패스트푸드점 다 이용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냥 눌러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하고 결제하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기업이 큰 패스트푸드점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일반 가게에도 막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가게에도. 아시겠죠? 자판기 형태로 막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 커피숍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나요? 무인 자판기 형태, 무인 형태로 운영이 되죠. 자, 인건비가 상승함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자, 이거는 뭐냐,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비용 절감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뭘 한다?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다? 자, 인건비나 각종 효율을 높여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재료에서, 자, 재료를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 자, 구매할 때 어떻게 하면 저렴할 수 있을까요? 자, 싱싱하고 좋은 거. 자, 대량으로 구매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다운되겠죠. 물론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호프집. 호프집.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역전 할매, 뭐, 그 다음에 영구, 뭐, 그 다음에 크라운, 그 다음에 뭐, 오비, 이런 맥주집들 있잖아요. 자, 있는데 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개인인 사람은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은, 자, 맥주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어떤 거예요? 노가리나 오징어, 땅콩, 뭐 이런 품목들 있잖아요. 마른 안주류. 이것을 어떻게 구매하냐면요. 창고를 하나, 냉동 창고를 하나 지어요. 자, 여러분들 보실만한 거. 그리고 나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오징어를 그만큼 구매를 하는 거예요. 마른 오징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다운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인점에도 주고 또 어디에 준다? 다른 인근에 있는 호프집에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계속 뭘 한다?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다른 집애들까지 자기가 팔고 자기 집도 팔고 자, 그렇게 해서 구매 단가를 낮추어서 뭘 받는다? 네, 비용을,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 자, 네 가지. 자, 외부적인 요인 두 가지, 내부적인 요인 두 가지, 합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관리를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뭐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쓰는 것도 중요하다. 비용 아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 비용을 아끼는데 뭐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돼요. 그걸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낭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필요 없는 재료를 산다든지 필요 없는 거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번 돈보다 더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는 파산하게 되죠. 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뭘 해야 된다?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들어가자면 식당의 운영함에 있어 이윤과 바로 직결되는 업무가 뭐다? 자, 이런 구매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구매 관리를 하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윤과 바로 직결되는데, 자, 이러한 업무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은 필요한 품목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자, 필요한 품목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걸 그냥 감으로 자꾸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좀 더 어떤 형태, 좀 더 과학적인 형태를 접목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형태는 어떤 거예요?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감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감으로 그냥 필요하겠네. 그 다음에 감성적인 거, 와 이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내가 좋아하니까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이런 거. 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감성 정치가 아니라 좀 더 이성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조금 감성도 필요합니다만은,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원자력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 뭐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과거에 정권하고 또 감정적으로 그래서 막 중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감성적으로 어떤 거 태양열 해가지고 전라도 쪽에 산이란 산은 싹 다 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누군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뭘 줘요? 자, 이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 어떻게 재료 안 좋은 거 중국에서 오염 물질 아주 많이 배출되는 그러한 태양 광열판을 가져와서 산에다 막 해놔 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몇 프로, 돈은 수천억, 수조 들여놔 놓고 1%밖에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태양열. 아직까지는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파손되었을 때 광대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자, 식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보유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죠.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가요? 자, 어떤 문제? 자, 너무 많다 보니까 상해버려요. 자, 식재료 같은 경우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죠? 싱싱함이 오래 못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자, 각종 너무 많다 보니까 도난이나 아니면 취급 품목 보관을 잘 못해요.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 기타 등등 그런 거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겠지요. 수율이 안 좋아진다든지 막 푹푹푹푹 제공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는 거. 자, 이렇게 식자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적절한 품질, 그리고 수량,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공급해주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적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로 받아서 또 보관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필요시에 주방으로 보내서 상품인 메뉴를 원활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식자재 관리라는 의미 자체는.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관리자는, 여러분인 경영자는 고객 만족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식당 이윤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 자,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단계별로 보면, 자, 제일 먼저 구매를 관리하고요. 재고를 관리하고, 재고가 우리가 얼만큼 남아있고 필요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구매를 관리한다는 거. 이 구매를 관리한다는 것도 뭐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장도 도매 시장도 있고 소매 시장도 있고 생산지가 있고 아시겠죠? 그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수관리도 각 제품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제품의 기준이 미달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이 잘못 원재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고객한테 제공되어지는 음식 자체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고객에 대한 만족이 형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객은 재방문을 하지 않고 또 요즘은 SNS나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서 소문이 퍼져나가면 점점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금수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고기 같은 경우는 온도를 체크하고 야채 같은 경우도 온도를 접어서 체크한다든지, 자, 그런 방법들 다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 굉장히 늘어날, 정상적으로 갈 수도 있고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유 유효 기간이 뭐 지금으로 비교해서 뭐 한 앞으로 5일이다. 그런데 이걸 실온에 방치했을 때는 앞으로 남아있는 5일 동안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가 줄어든다? 유효 기간이 줄어든다는 거 아시겠죠? 실온에 놔놓으면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실온에 놔놓으면 유효기간이 줄어든다는 거. 자, 각종 야채들 있잖아요. 그걸 잘못해가지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냉동 보관으로 해버렸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냉동되었다가 야채의 조직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려요. 자, 그런 부분들, 그런 저장 관리. 자, 그 다음에 출고 관리. 이것도 뭐하고 연관이 된다? 뭐가 연관이 된다? 자, 돈하고 연관이 된다. 비용하고. 자, 출고할 때 제대로 된 양이 출고되지 못하고 양이 과다하게 나간다든지 적게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조리 과정. 자, 조리 과정에서 오버 쿠킹을 한다든지 언더 쿠킹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자를 기름에 넣어서 바스켓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세이킹을 해서 엉겨 붙어서 떡이 되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떡이 돼서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가 없고, 자, 고기 같은 경우도 조리를 하는 데서 온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 튀김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불판의 온도 자체도 너무 높아버리면 자, 오버쿠킹이 되겠죠. 각종 빵이나 고기 같은 게. 그래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탄맛이 난다든지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자,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좋은 상태를 고객한테 제공할 수 없으니까 웨이스트, 버리는 거예요. 로우 웨이스트라고 하는데, 자, 그걸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버려버리면 자, 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재료비, 푸드 코스트가 상승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공할 때,
자, 가다가 엎지른다든지 아주 영혼을 넣어서 만든 요리를 기분 나쁘게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그 고객은 다시 또 다른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자, 유기적으로 잘 조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자기가 조리만 잘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관리를 잘해야 무엇을 남긴다? 네, 이걸 네,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 자, 명심하시길 바라고. 네, 또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